Bonjour. 오늘은 에세이에 우리가 살을 붙이는 게 정말 힘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살을 어떻게 붙여야 되나? 그거에 대한 독해문을 같이 볼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바로 아래에 PDF 자료가 있으니까 다운 받으시고 공부하신 다음에 이 영상을 보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에세이를 잘 쓰게 되진 않을 거예요. 그 자체에 관련된 영상은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살을 붙일 수 있을까에 대한 아이디어를 몇 가지 드리기 위한 독해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벨로페 발전시키기 그리고 enrichir 좀 이렇게 살 붙이는 거에 풍부하게 만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강하게 해준다, 뭐 살 붙인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les arguments 논거죠. 뭐 그런 주장, dans un essai argumentatif에서 이런 논증하는 글에서, 논설 뭐 에세이에서, 논증 에세이에서. Dans un essai argumentatif, la partie du développement est essentielle pour convaincre le lecteur에서 이 독자를 설득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전개 부분, 뭐 바디죠, 그죠? 바디라고도 하죠, 그죠? 그 부분이 필수적입니다. Pour que vos arguments soient solides, 당신의 그런 주장, 논거가 좀 튼튼하게 되기 위해서는,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pour que 해서 접속법 쓰죠. Il est important, 중요해요. 이거 비인칭 구조입니다. il est 형용사 de 동사 원형. 그래서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 les développer, 그런 논거들을 이렇게 발전시키는 것이, 전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de manière approfondie, 이렇게 깊이 있게. Voici, 자, 여기 있습니다. quelques stratégies pour enrichir vos arguments et ajouter de la profondeur à votre raisonnement. 해서 여기에 이제 당신의 주장을 풍부하게 하고, 그리고 당신의 그런 생각하는 그런 사고에 이렇게 깊이를 더하기 위한 몇 가지 전략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utiliser des exemples concrets 해서 구체적인 예시를 사용하기. L'un des moyens les plus efficaces de renforcer un argument et de l'illustrer avec des exemples précis 해서 주장을 강화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정확한 예시, 구체적인 그런 정확한 예시와 함께, 명확한 예시와 함께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illustre가 예시를 주다, 뭐 설명하다라는 뜻입니다. ceci, 이는, 앞에 여기서 나오는 ceci는 C잖아요. 가까운 거에 바로 앞에 있는 남성 복수 명사를 뜻하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이거죠, 이거. 얘는 너무 멀어. 얘를 만약에 가리키고 싶었으면은 cela가 됐어요. 남성 복수 명사 중에 좀 먼 거. 그래서 cela 하면은 전자가 되는 거고, ceci 하면은 후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까운 거, 이 예시들은, peuvent provenir de votre propre expérience, 당신 그런 본인의 경험, 자기 자신의 그런 경험에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d'événements historiques, 역사적인 사건, 그 다음에 de données statistiques, 그런 통계적 데이터, 또는 d'études de cas 해서 사례, 케이스 연구, 그쵸? 사례 연구에서 나올 수가, provenir 할 수가 있습니다. Ces exemples, 이러한 예시는 rendre votre argument plus tangible et crédible 해서 당신의 그런 논장을 더 구체적이고 신뢰성 있게 만들어줍니다. rendre 명사, 형용사. 그쵸? 명사를 형용사하게 만든다. 절대 faire 쓰시면 안 돼. 이런 경우에 render를 쓰셔야 됩니다. 알고 계시죠? Par exemple, 예를 들어서, si vous soutenez que l'éducation devrait être gratuite pour tous, 그래서 당신이 생각에 이런 교육이 모든 사람에게 무료여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vous pourriez, 당신은 뭐뭐 할 수 있을 텐데, 뭐뭐 할 수 있어요. mentionner des pays comme la Suède ou le Canada qui ont mis en place des politiques d'éducation gratuites et on expliquait les bénéfices. 이런 캐나다나 스웨덴 같은 나라를 언급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들이 뭐예요? qui ont mis en place des politiques d'éducation, 이런 교육 정책을 시행한, 무료 교육 정책을 시행한 그런 나라들을 이렇게 언급을 해서 그것의 이점들, 그것의 이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심뿌리에가 1번, 2번 이렇게 묶은 거라 수식하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앞에 있는 얘랑 관계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faire des comparaisons, 비교하기.
Les comparaisons enrichissent votre argumentation. 그래서 이런 비교는 당신의 그런 논거, 주장, 논거 펼치는 것을 이렇게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Comparer différentes perspectives ou situations montre pourquoi votre position est la plus pertinente. 해서 여러 가지의 다양한 관점과 그런 상황을 비교하는 것은 왜 당신의 그런 의견이나 그런 것이 가장 적절한지, la plus pertinente, 가장 적절한지 보여줍니다. Par exemple, 예를 들어서, si vous défendez la transition énergétique, 그래서 당신이 이런 에너지 전환을 이렇게 지지한다면, 디펜스 한다면, vous pourriez comparer les politiques de l'Allemagne et de la France en matière d'énergie renouvelable. 해서 이런 재생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뭐 정책에 있어서겠죠? 재생 가능 에너지 관련된 그런 프랑스와 독일의 그런 정책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Cela 이는 permet de mettre en lumière les avantages d'une politique énergétique plus verte. 해서 더 초록색이니까 더 친환경적인 에너지 정책의 장점들을 이렇게 명확히 좀 더 밝게 만들어준다. 즉, 여기서는 부각시켜줄 수 있습니다. 부각시키게 해줍니다. 그쵸? permet. 세 번째, intégrer des contre-arguments 해서 이런 반론을 이렇게 통합시키게, 즉 넣는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un bon moyen d'enrichir vos arguments et d'anticiper les objections possibles à votre position et de les réfuter. 그래서 당신의 그런 논거를 이렇게 풍부하게 만드는 하나의 좋은 방법은 당신의 입장에 있을 수 있는 가능한 그런 반대 의견을 미리 예상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을 반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런 에세이 같은 거 쓸 때 제일 많이 추천하는 게 뭐예요? 반대 의견, 내가 찬성이야. 그럼 반대 의견 짧게 쓰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기 위해서 장점 크게 두 개 쓰고, 또는 내가 그거에 대해 반대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장점을 하나 그냥, 뭐 이런 장점이 있지만, cependant, 그러나, 이러면서. 그쵸? 또 반대되는, 의견들, 이런 식으로 뭐 여튼 반대되는 장점을 썼으면은 단점을 쓰고, 단점을 썼으면은 장점을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쓰시는 게 아무래도 제일 좋죠. 그리고 아이디어도 장점만 따르락 쓰시면, 그죠? 한계가 있거든요. 이거 아이디어에. 그렇기 때문에 반대 의견 또는 뭐 장점이든 단점이든, 그죠? 그것들을 써주시는 게 좋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읽어볼게요. Cela montre que, 이는 보여줍니다. Que vous avez réfléchi de manière critique au sujet에서 그 주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을 했다. 사고를 했구나, 생각을 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냥 막 쓴 게 아니구나라는 이양 쓴 거죠, 그쵸? Par exemple, 예를 들어서, si vous défendez l'utilisation des technologies dans l'éducation, 그래서 이런 교육에서의 기술 사용, 그런 테크놀로지, 그쵸? 기술 사용을 지지한다면, vous pourriez évoquer la fracture numérique, mais la réfuter en soulignant que des politiques d'accès à Internet peuvent la réduire. 그래서, 이런 디지털 격차를 언급할 수 있지만 그것을 이제 반박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하면서? 강조하면서 이런 인터넷에 대한 우리 악센을 하나 전치사 아랑 쓰죠. 그래서 인터넷에 대한 접근 정책이 그것을 줄일 수 있다고 그런 fracture numérique를 줄일 수 있다고 반박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proposer des solutions, 해결책을 제시하기 해서 enrichir vos arguments avec des solutions concrètes donne de la profondeur à votre raisonnement 해서 이거 발음 힘들 때 발음 빨리 하고 싶으면은 이거 한 번에 같이 발음하시면 됩니다. votre raisonnement 하면은 발음하기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votre raisonnement, 당신의 그런 뭐 논증이라든지 또는 뭐 주장이라든지, 그죠? 좀 추론이라든지 그런 것에 깊이를 준다라는 거죠. 뭐가?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구체적인 해결책과 함께
주장을 이렇게 풍부하게 만드는 것이 여기다가 이제 당신의 그런 사고, 추론에다가 이제 깊이를 더해준다라는 거죠. Cela montre que 이는 보여줍니다. Vous êtes capable de réfléchir à des moyens de résoudre le problème abordé에서 다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그것은 너가 사고할 줄 아는구나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Par exemple, 예를 들어서 pour réduire la pollution automobile 이런 자동차 오염, 그렇죠? 자동차의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vous pourriez suggérer d'augmenter les infrastructures de transport en commun ou de promouvoir les véhicules électriques. 해서 이런 대중교통 인프라를 확장시키거나 또는 이런 전기차를 장려하는 그런 방법을 이렇게 장려하는 것을 제시할 수 있다라는 거죠. suggérer 해서 뭐뭐 하는 것을 제시하다, 제안하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utiliser des citations et des références.에서 인용이랑 참조, reference를 사용하기. Les citations d'experts, d'études ou d'ouvrages sur le sujet apportent de la crédibilité à vos arguments. 이 부분은 조금은 근데 델프 배두에서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가져오기가 쉽진 않으니까, 그쵸? 근데 세양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자료를 활용해도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에세이 쓰실 때 앞에서 나왔던 내용을 물론 좀 잘 이렇게 버무려서 넣어야겠죠, 그렇죠? 그런 걸 활용해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문가의 인용, 그리고 연구, 그리고 관련 그런 서적, 이런 그 주제에 관련된 서적들의 그런 인용은 당신의 주장의 신뢰성을 가져다 줍니다. Elle renforce 이 그녀들은 여기서 말하는 그녀는 시타시용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이거 시타시용이나 그런 단어를 받아오지 마시고 일단 최대한 같은 단어를 피해 주셔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든 아까 전에 썼던 것처럼 셀시, 셀라 이런 거 쓰셔도 상관없고 문맥에 따라서. 하여튼 elle renforce votre position. 당신의 그런 입장을 이렇게 강화시켜 줍니다. En montrant que 뭐뭐를 보여주면서 vos idées s'appuient sur des travaux reconnus 이미 인정받은 이런 유명한 인정받은 그런 연구 작업에 이렇게 기반을 두고 있다. s'appuyer sur에서 이제 뭐뭐를 믿다, 근거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기대다라는 뜻도 될 수 있고 여튼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s'appuyer 동사도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튼 그런 것을 당신의 아이디어들이 그런 연구에 이런 이미 인정받은 연구에 기반하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면서 이제 당신의 그런 입장을 강화시켜 줄 수 있다라는 거죠. Par exemple, 예를 들어서 citer un expert en écologie comme Jean-Marc Jancovici. 그래서 이런 Jean-Marc Jancovi치와 같은 환경 전문가를 인용하는 것은 pour parler des enjeux environnementaux. 그래서 이런 환경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언급하는 것은 ajoutera de la légitimité à votre argumentation. 당신의 그런 주장에 이런 정당성을 더해 줄 겁니다. 추가해 줄 겁니다. de la légitimité. 그 다음에 6번. organiser le développement 해서 이제 정리하기, body, 그쵸? 몸통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Une organisation logique est essentielle. 해서 이런 논리적인 조직은, 구성은 필수입니다. Chaque argument doit être clair. 각각의 그런 주장은 명확해야 되고, et développé dans un paragraphe séparé. 해서 이런, 나눠진, 그쵸? 별도의 단락에서 이렇게 전개되어야 됩니다. Commencez par l'argument le plus fort. 가장 강력한 주장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organisez vos idées à l'idée de connecteurs logiques tels que d'abord, ensuite, de plus ou en revanche. 이런 먼저 그 다음에 더욱이나 게다가 그 다음에 반면에 그와 달리 이런 표현들, 이런 논리적인 연결어들을 커넥터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것을 사용해서 당신의 생각들, 아이디어들을 정리하세요. Cette structure, 이러한 구조는 permet au lecteur, 이 독자로 하여금 de suivre facilement votre raisonnement. 당신의 그런 추론을, 당신의 그런 사고를 좀 더 이렇게 쉽게 따라갈 수
있게 해줍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끝이 났거든요. 끝이 났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항상 에세이를 쓰든 뭘 쓰든 특히 시험에서는 물론 모든 글에서 그렇겠지만 독자를 고려해야 돼요. 나 이런 문법 배웠어. 나는 쎄양 쎄두를 치니까 이런 문법을 보여줌으로써 나의 문법 실력을 뽐내겠어. 그거 하다가, 그거 하면서 이제 문장 길어지고 하면은, 이게 읽는 사람 입장에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지가 될 수가 있어요. 굳이 어렵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력을 이렇게 좀, 내 실력을 보여주고 싶으면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어휘력이라고 생각해요. 엄청 간단한 문장 구조를 써도 그걸 이제 명사화 시켜서 이런 어려운 그런 우리가 한자말 쓰듯이 그런 말들을 쓰면은 오히려 점수가 확 올라갈 수 있겠지만 무조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복합관계 대명사 뿌글르겔 슈글르겔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쓴다고 해서 이제 콤마하고 큐 해가지고 문장 길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문장을 쓴다고 해서 고급스러운 글이 되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너무 집중하시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박스크 쓸 거면은, 꺄흐라든지 다른 걸 써주고, 그리고 맴씨를 쓸 거면은 비앙키를 쓴다든지, 쿠아키를 쓴다든지 그런 걸 써주고,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신경을 쓸 수 있겠죠. 고급 레벨, 중고급 레벨 넘어가면은. 근데 그런 거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문장 너무 길어지면서 막 수식어 다다다다 너무 많이 붙이는 그런, 쉽게 말하면 지저분한 글은 피해 주시는 게, 여러분들이, 나는 이런 문법도 쓰고 저런 문법도 썼는데 왜 성적이 안 나오지? 점수가 안 나오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글 썼는데,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슨 말 하는 거야, 얘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도 가끔, 무조건 우리가 학술지 같은 거 읽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학자라고 해서 다 연구를 잘하는 사람들이긴 맞는데, 글 자체를 잘 쓰는 사람들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읽다 보면은 무슨 말인지 싶은 그런 글들이 있어요. 오히려 저는 그런 글들은, 제가 판단하기에 못 쓴 글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전달력이 부족하거나, 물론 저의 그 읽는 사람의 지식에 그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 델프달프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쉽게 써야 된다. 근데 그 쉽게라는 말이 쉬운 단어를 쓰라는 말이 아니고 문장 구조를 너무 쓸모없이 복잡하게 하려고 하지 마라. 하지만 중간중간 당연히 커넥터들은 들어가야 돼. 적당히 문장을 끊어가면서 글을 쓰셔야 된다. 그런데도 불안하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어휘력을 키우셔야죠. 그래서 배두 이상부터 여러분들이 가장 열심히 해야 되는 거는 동사가 어떤 구조로 쓰이는지, 이게 전치사랑 쓰이는지 아니면은 타동사로 쓰이는 건지 아니면 자동사 혼자서 쓰이는 건지, 그리고 이게 명사로 바꿨을 때, 어떤 형태로 바뀌고 그 명사는 어떤 전치사랑 같이 쓰이는지. 보통 예를 들어서 악세드라는 단어 같은 경우는 전치사 아랑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은 악세라는 그 명사는 악세아가 되는 거. 악세드 하면 누구누군가의 접근 이렇게 되겠죠. 어디로의 접근이 아니고 그런 전치사에 대한 이해.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잘 챙겨두시면은 아마 배두부터는 그거를 많이 처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특히 그리고 아시겠지만 배두까지는 문법 기본적인 것만 안 틀려도 글자수 잘 채우고 내 생각 얘기할 줄 알고 중간중간에 비앙크나 이런 거 좀 몇 개 써주고 그러면은 쓰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짜잘한 실수, 성수일치, 동사 변형 이런 것들 안 틀리는 거에 힘을 좀 쓰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독해문과 함께 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고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Au revoir.